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중결합에 어떻게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H와 X가 들어가지게 되면 파이 결합이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H, 한쪽에는 할라이드가 붙어서 이와 같이 일어나는 반응을 첨가 반응이다. 그러면 초환 반응, 제거 반응, 그 다음에 자리 옮김 반응, 그 다음에 첨가 반응,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에다가 그 다음에 HBr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한쪽이가 이제 서로 반대 방향에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같은 방향에 들어가느냐. 어쨌든 이것도 첨가 반응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첨가 반응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이중결합에서 뭘로 바뀌나요? 요 자체가 싱글 본드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되나? 움직이지를 못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뺑 돌면 되니까, 이렇게 됐다가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중결합에 HBr 아니면은 HX, 그러니까 할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이중결합에다가 반응을 시키면은 뭐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서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HX, HBr, HCl을 반응시키게 되면은 한쪽은 H, 한쪽은 Cl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H가 들어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X라든지 즉 할라이드, BR이나 CL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 반응에 있어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이중결합이 일단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H와 BR이 각각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깨지는데,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깨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HBr도 들어가 주려면 요 결합이 끊어져 줘야 되겠죠. 그때에 끊어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요만큼이고, 그래서 깨어주는데 결합을 본드 브레이크 브로큰을 해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635 킬로줄 퍼 몰이 필요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는 또 다시 이어져야 되겠죠. 새로운 H와 C가 이어져야 되고, 새로운 C와 BR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에 요만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에 요만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출되는 열량이 요만큼, 그 다음에 필요한 열량이 요만큼이죠.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더해주든지 빼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60kJ per 몰이지. 몰당 요만큼의 에너지가 반응을 하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되나요? 발열 반응이 되겠고, 그때의 발열 반응이지만은 에너지는 요만큼 정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그죠? 를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봐 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면은,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요 파트는 HBr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BR 쪽에서 전자를 끌어가니까, 그죠? 끌어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에 하나는 이중결합이 있을 때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시그마 결합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끊기가 정말 어렵지만은 파이 결합은 워낙 전자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전자를 밀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먼저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왜? HBr은 따지고 보면은 여기는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하고 여기는 전자가 부분적으로 전자가 많다. 그러면은 전자 이동은 어떻게 되겠나요? 전자 이동은 당연하게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BR 보고 그럼 잘 가라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록 해주게 되겠죠. 자, 그것을 하나를 본다면은 이쪽 파트에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파트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H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H가 왔죠. 여기 있는 H가 왔어. 그렇다면은 여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파이 결합을 전자 두 개 가지고 파이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자 두 개를 이쪽 탄소가 다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결합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뭐가 되나? 이미 전자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가 없는 상황을 뭐라고 하는 카보케타이온이라고 했죠. 카보케타이온이라. 그러면은 카보케타이온이 생성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보케타이온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 나온 Br-를 생각을 해봅시다. Br-는 짝산짝연기 개념에 의하면 매우 강한 산의 짝연기니까 매우 약한 산이 연기가 되는 거죠. 매우 약한 연기가 되면 매우 약한 연기는 매우 약한 뉴클레오파일이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Br-는 별로 치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자기 혼자 잘 논다는 이야기예요. 그 굿 리빙 그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뭘 하나? SOS를 치지요. 여기서 내가 전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가 전자가 한 개가 없다. 나 힘이 약한데 아무런 관계 없다. 내가 전자가 없기 때문에 네가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아, 그렇네. 그러면서 뭐가 되나? 여기를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뭐가 있는? 지금 여기는 H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Br이 연결이 돼 가지고 뭐가 되나? 여기에서 요 H가 하고 요 Br이 어디에? 요 이중결합에 첨가가 되는 반응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들을 기본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지금? 이게 첨가 반응이야. 첨가 반응인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디가 이동을 했나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전자를 이동을 했지. 어느 쪽으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그러니까 뭐가 되나? 전자를 좋아하는 쪽으로. 전자를 좋아하는 쪽이 어디예요? 전자를 좋아하는 쪽이 여기죠. 여기는 전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하는 쪽으로 전자를 밀어줘서 그래서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친전자성, 그 다음에 첨가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응, 그죠? 이와 같은 일렉트로필릭 에디션을 뭐가 잘한다? 그 이중결합이 잘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중결합은 뭘 잘한다? 첨가 반응을 잘한다. 첨가 반응을 잘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전자를 필요하면 전자를 줄 수가 있고 항상 여기서는 전자가 델타 플러스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부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전자를 어느 쪽으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면서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중간에 카보케타이온이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Br 마이너스는 짝산짝연기에 의해서 매우 약한 연기가 되고 매우 약한 뉴클리오파일이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 여기에 이미 플러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때는 마음 놓고 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들어가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에 한쪽에 H, 한쪽에 Br이 첨가가 되는 이런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친전자성 첨가 반응,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이 되겠죠. 자, 그럼 그때의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HBr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이와 같은 중간체가 생기게 되겠죠. 중간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체에서 그 다음에 다시 Br에 치고 들어가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은 고민이 두 단계가 있죠. 한 단계는 여기죠. 한 단계는 여기라. 요 단계에서는 여기를 어디까지 올라가 줘야 되나? 지금 에너지가 이 높은 상태로 올라가 줘야 되죠. 올라가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게 정말 내가 올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주게 될 것이고, 여기 와서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나? 여기서는 출발 물질로 돌아가면 되지만 여기서는 조금만 내려가면 뭐가 되나? 중간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그마한 고개 하나 넘으면 아주 안정한, 요보다는 에너지가 요만큼이 더 안정하죠. 요만큼이 더 안정한 생성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개를 넘어가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것은 이쪽 고개를 넘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되겠죠. 고개는 두 개지만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쉬운 고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두 단계 중에 이와 같은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 상태에서는 요 이중결합에 H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고개에서는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는 여기에서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카르보 양이온에 어떻게 Br이 들어갈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첨가 반응은 이와 같이 한 단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단계가 이는 두 단계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반응 속도로 보는 여기서 이 고개는 아주 쉽죠. 그래서 여기는 고민이 많죠. 그래서 요 반응 속도가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고, 이 반응 속도만 잘 간다면 전체적인 반응 속도는 잘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상태가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해 주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만 가면은 쉽게 고개를 넘어가서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나요? SN1 반응, SN2 반응하고 비교를 했을 때 SN1 반응하고 비슷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거기서도 뭐였나요? 거기서도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액체가 치고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이중결합에서 H가 들어가면서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뉴클리오파일이 치고 들어가면서 반응이 완성이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리액션이다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했어요. 똑같이. 아니면은 여기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다가 HCl을 이렇게 해준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이렇게 H.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H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는가 하면 플러스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떨어져 나온 BR-가 어디로? 이쪽으로 꽝 쳐서 그 다음에 들어가 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H와 여기에 BR이 되고 여기는 물론 H로 되겠죠. 원래 있었던. 그러면 이와 같은 첨가 반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첨가 반응하고 요 첨가 반응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이중결합의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 다. 그런데 여기는 요 이중결합 다음 매가 똑같아.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결합의 요 그룹하고 이것들이 달라.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로 가든지 마찬가지가 되죠. 이쪽에 먼저 붙어도 되고 이쪽에 먼저 붙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먼저 붙는가에 따라서 화합물이 뭐가 되나요? 하나는 1클로로프로페인이 얻어지고 하나는 2클로로프로페인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르코니코프라고 하는 사람도 그죠? 하나의 그 유기화학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도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죠. 여기 이쪽에 첨가가 될 것인지 이쪽에 첨가가 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니코프는 이와 같이 똑같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중결합 다음이 똑같지 않을 때 서로 다를 때에 어느 쪽에 H가 들어가고 어느 쪽에 X가 들어가고 어느 쪽에 H가 들어가고 어느 쪽에 Cl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unsymmetrical 알킨 화합물이 이중결합이 양쪽이 같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HX가 어떻게 첨가가 되는가. 그죠?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이중결합에 H가 첨가가 될 때에 어느 쪽으로 첨가가 된다? 취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취환기가 적은 탄소 쪽으로 H가 첨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됐을 때에 HX가 첨가가 되는데 요렇게 두 가지 중에서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이중결합인데 취환기가 적은 탄소에 덜 취환된 탄소의 원자에 결과적으로는 H가 첨가가 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 있고 여기에 H가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H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요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요 두 가지가 가능한데 H가 첨가가 되는 것은 어디로 첨가가 된다? H가 첨가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덜 치환되어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에 H가 첨가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은 요쪽 탄소가 치환기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수소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치환기가 더 복잡한 쪽이고 덜 치환된 탄소는 여기죠. 그럼 덜 치환된 탄소는 여기에 탄소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이 말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죠? 이 말로 봐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줄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결과적으로 봐서는 HCl이 첨가가 될 때에 여기에 먼저 첨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먼저 첨가가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마르코프는 뭘 찾았나요? 아, 여기에가 먼저 치환이 되더라 하는 거죠. 여기에. 그렇다면 왜 여기에 먼저 치환이 되겠는가? 답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은 그때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카르보케타이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카르보케타이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래전에 카르보케타이온의 스테빌리티로 볼 때 뭐였나요? 이와 같은 카르보케타이온은 자, 이와 같은 카르보케타이온을 우리가 1차 카르보케타이온이라고 해주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은 1차 카르보케타이온이고 이것은 2차 카르보케타이온. 자,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들 있나요? 1차 카르보케타이온하고 2차 카르보케타이온은 가장 기본적으로 봐서는 무엇 때문에 하이퍼컨주게이션에 의해서 2차 카르보 양이온이 1차 카르보 양이온보다 뭐가 되나? 스테이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찾아보게 되면은 이런 하이퍼컨주게이션은 뭐였나요? 여기에서 하이퍼컨주게이션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전자가 있을 때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것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은 여기에 있는 요 탄소는 sp3 카본이 되고 이것은 109.5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sp2 카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120도 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주보고는 아니죠. 마주보고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있는 요 피해궤도 함수가 수직으로 써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109.5도로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겠죠. 마주보고는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서 뭐가 되나 여기에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하이퍼 건주게이션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서는 하이퍼 건주게이션이 몇 개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 요게 돌아가면서 하나, 요게 돌아가면서 하나. 이게 계속 돌지요. 돌면서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위치가 있을 때 전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뭐냐면 하이퍼 건주게이션이 3번을 도와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고 여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H1, H2, H3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몇 개? 요것도 도와줄 수 있고, 요것도 도와줄 수 있고, 요것도 도와줄 수 있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에 플러스가 되면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도와줄 수 있는 반면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도와주게 되면은 어느 것이 더 많이 도와주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뭐가 되나요?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덜 치환된 쪽에 이중결합에 덜 치환된 쪽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수소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느냐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마르코니코프 룰은 결과적으로는 덜 치환된 쪽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덜 치환된 쪽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했을 때에 H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구조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이와 같은 2차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는 1차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생성되지 않고 이것이 생성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1차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와 같은 2차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1차 카르보 양이온보다도 2차 카르보 양이온이 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안정하다. 안정한 이유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더 안정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 않고 이와 같은 먼저 뭐가 되나요? 2차 카르보 양이온이 생성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이 생성되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생성이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1클로로프로페인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2클로로프로페인이 얻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HX가 에이시메트릭하고 언시메트릭한 알킨에 첨가가 될 때에 항상 수소가 들어가는 자리가 먼저 정해진다는 거죠. 수소가 요 위치에. 그죠? 요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요것은 취환계가 여기는 수소밖에 없고 여기는 취환계가 한 개가 있으니까 덜 취환된 쪽에 H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누가 찾아냈다? 마르코 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냈고 이런 것을 마르코 니코프 룰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반응 전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우선 여기에서 이와 같이 생성이 되는 곳에 이와 같은 고개가 더 쉽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와 같은 이것도 불안정하면서 이것도 불안정하지 요만큼이 더 불안정하면서 고개도 더 많이 높아지게 되니까 어느 쪽으로 가겠나 이 반응은 반드시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에너지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도 낮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체가 생성되는 에너지도 이것이 요만큼이 더 낮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반응은 뭐 꼭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요 경우는 요까지가 반응이 요것보다는 이것이 반응이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요것이 이중결합 위치에서 서로가 다를 때에 결과적으로 H가 들어가는 방향은 항상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1차 카르보 양이온이 아니라 보다 안정한 카르보 양이온이 생성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떨어져 나온 Cl-가 들어가주게 되면 이와 같은 2클로로프로페인이 먼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더 낮고 그 다음에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한 쪽으로 생성되는 쪽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중간체를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Cl-가 비아를 카르보 양이온을 치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2클로로프로페인이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반응을 시켰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한쪽은 뭐냐 하면은 한쪽은 취항기의 수가 그런 게 적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l이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취항기의 수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고 그 반대쪽에 HX가 들어가느냐. 근데 마르코니코프가 찾아낸 것은 항상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취항이 들어가는 어느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반드시 뭐가 되나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방향에서 요것보다는 요거에 보다 안정한 취항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는 카보케타이온 그러면은 보다 안정한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Cl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은 뭐가 되나요? 반응은 이와 같은 생성물은 얻어지지 않고 이와 같은 생성물만 얻어진다 하는 것이 마르코니코프 규칙이다. 실제적으로 이중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중결합의 친전자성 취환 반응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어떻게 되느냐. 스티로케미스트리 이전에 우선 스티로케미스트리 이전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에 HX가 첨가가 된다면은 이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HCl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중결합에서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중간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나요? 아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2차 카르본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3차 카르본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3차 카르본 양이온이 생성되는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에서 Cl-가 이쪽으로 치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됐죠?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돼. 그런데 여기에 이와 같이 됐을 때에 어떤 문제가 하나 불거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탄소에 하나, 둘, 셋, 넷 A, B, C, D 결과적으로는 탄소의 취항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요 탄소는 뭐가 되나요? 카이랄한 탄소다. 아니면은 스티로제닉한 카본이다. 스티로제닉 센터다 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카이랄한 위치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좀 더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가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Cl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이미 이렇게 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은 여기 하나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도 하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달라. 그러니까 카이랄 센터가 있는 거죠. 카이랄 센터가 이 화합물에 한 개가 있는데 요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위치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다면은 이 화합물이 생길까요? 아니면은 이 화합물이 생길까요?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마음 속에서는 한 가지만 생기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화합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느 화합물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A 화합물이 만들어지겠나 아니면은 B 화합물이 만들어지겠나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렇게 본다면은 sp2 카본이죠. 여기도 이미 sp2 카본이야. sp2 카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다네요.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가 피의궤도 함수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위로 들어갔다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아래로 들어갔다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럼 어느 쪽으로 들어가겠나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Cl 마이너스가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들어가요. 양쪽 다 오케이 되는 거죠. 그럼 생성물은 뭐가 되나요? 요거 플러스 요거 두 개가 다 생긴다는 얘기예요. 두세 개가. 두 개가 다 생긴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카이랄 센터는 있는 화합물은 만들어지지만은 그 카이랄 센터를 뭐가 되나 컨트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어느 한쪽만 생기게 해줄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플러스가 sp2가 되기 때문에 평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L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어느 한쪽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결과적으로는 A도 이와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와 같은 것도 거의 반반이 들어가겠죠. 반반이 또 섞여 있는 상태가 돼. 그러면은 뭐가 되나 지금 이와 같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면은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네시오머가 각각 1대1의 비율로 라세믹 믹스처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 이와 같은 일렉트로필릭 에디션을 하는 데 있어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뭐가 되나요? 케미스트리는 컨트롤 해줄 수가 없다. 방향은 정해지지요. 방향은 정해지는데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뭐가 되나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알킨 화합물의 HX가 반응이 진행이 될 때에 이 반응은 메커니즘이 뭐가 되나요? 처음에 카르보케타이온이 안정한 카르보케타이온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카르보케타이온이 생성되는 반응 스텝이 rate determining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뭐가 되나요? 여기서 지금까지는 했지만 우리가 리어레니먼트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카르보 양이온이 생성이 어느 한쪽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에서 항상 H가 들어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럼 뭐가 되나요? H가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리지오 셀렉티비티, 위치 선택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르코니코프 룰에 의하면은 언시메트리컬한 알킨에서 H는 항상 어디하고 결합을 한다? 탄소하고 결합을 하는데 덜 치환된 탄소에 결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뭘 만드는가 하면은 모어 스테이블한 카보케타이온을
만드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케미스트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되느냐? 씬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돌아버리게 되면은 또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빠진 게 있다면은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구축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이랄 센터는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sp2 카본에 그 다음에 전자가 없는 p 궤도함수에 그 다음에 CL이나 BR-가 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 위로 들어가는 놈이나 아래로 들어가는 놈 똑같이 생긴다. 그죠? 그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HX를 했으면 다 했네 하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똑같은 반응을 시키는데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뭐였나요? H외 그 다음에 X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할라이드 대신에 OH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OH를 넣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HX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HBr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는 한쪽은 H 한쪽은 OH가 들어갈 수 있을까? 반응 메커니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은 한쪽에는 H, 한쪽에는 OH를 넣을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한쪽은 H, 한쪽은 OH.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한쪽은 H, 한쪽은 OH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반응이 갑니다. 어떻게 반응이 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산을 써준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중결합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중결합에서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H가 연결되고 물론 여기에 뭐가 있나 이미 들어가지고 있던 H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 들어가지고 있던 H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이 H가 한쪽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쪽에 있는 이 전자 두 개를 하나가 한 탄소가 다 썼으니까 나머지는 여기는 전자를 잃게 되죠. 그럼 전자를 잃어서 결과적으로는 뭘 만들어지나? 카보케타이온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카보케타이온에 그 다음에 물이 힘이 약하지만 뭐가 되나 여기는 이미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힘은 있죠.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OH2 플러스 되었다가 물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요 H가 하나 들어왔죠. 요 H가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이 치고 들어갔는데 또 다른 분자가 물을 하나를 뽑아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한쪽은 H, 한쪽은 OH가 생기는 것들은 이와 같은 하이드레이션 수화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어차피 산을 쓰니까 황산이든지 염산이든지 산을 쓰니까 우선적으로는 뭐가 들어가주나 여기에서 H가 하나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H가 하나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카르보 양이온이 생기는데 카르보 양이온에는 물에 있는 전자를 밀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래 물에 있는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이 또 여기 있는 H를 하나 뽑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한쪽은 OH, 한쪽은 H가 들어가는
수화된 반응, 수화 반응의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 대신에 이와 같은 알코올을 쓴다면은 한쪽은 뭐가 들어가나요? 한쪽은 H가 들어가고 한쪽은 여기서는 OH가 들어갔죠. OH 대신에 알코올이니까 한쪽은 메톡시 그룹이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이스 화합물, MTB라고 하는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스 화합물입니다. 이런 에텔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구조를 또 바꾸면은 또 다른 형태의 화합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OH가 첨가가 되는 반응, 그죠? OH가 요 이중결합에 그다음에 여기에 OH가 첨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는 H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쪽은 결과적으로는 H, 한쪽은 OH가 첨가되는 반응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와 같은 여기에서는 좀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화학적으로는 가능하죠. 이게 수원, 머큐리, 아세테이트가 있는 화합물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라는 게 1단계, 2단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것이 92%의 수율로 1메틸사이클로펜타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됩니다. 요것은 요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머큐리 아세테이트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 두 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주게 됩니다. 자,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HG OAC가 되고 한쪽은 그 다음에 한쪽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자, 여기에 메실 그룹, 여기에 메실 그룹, 여기에 에실 그룹이 있고 여기에 더 안정하느냐? 여기에 메실 그룹, 여기에 에실 그룹이 있는 요것이 더 안정하느냐? 그죠? 안정하느냐 했을 때 실제적으로 봐서는 요것보다는 요것이 더 안정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메실 그룹 HG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되게 요와 같은 상황으로 안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요 화합물은 생기지가 않게 되겠죠. 그럼 이 화합물만 우선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그죠? 전자를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상태에서 전자가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화합물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가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되고 여기에 H 플러스가 있고 OH가 있는 요런 구조로서 얻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OH가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OH가 어느 쪽 반대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아까처럼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태로 돼가지고 요 탄소하고 요 탄소가 이렇게 약간 느릿히 요 비슷한 상태가 되겠죠. 요런 상태로 돼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요 HG가 요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느냐. 그럼 요 HG가 요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면 하나, 둘, 세 개가 너무 여기 복잡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약간 더 늘어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보다는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위치가 좀 더 복잡한 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물이 들어왔어. 여기 좀 더 여기가 덜 초안된 쪽이고 여기가 좀 더 복잡한 쪽인데 복잡한 쪽으로 항상 물이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깨지게 되면서 완전히 여기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 여기서 물이 하나, 여기에서 뭘 하나요? 여기에서 H가 하나 떨어져 나가주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져나가 준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H가 하나 빠져나가 준다면은 여기서는 OH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이것으로 OH는 이제 자리가 먼저 정해졌죠. 자리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나요? 여기에서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는 뭘 쓰는가하고 같는가 하면은 이거하고 같습니다. H-. 그럼 H-를 써준다는 이야기는 H-가 어디로 가나요? H-가 어디로? 여기를 꽝 치고 이것을 떼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떼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원래에 여기에 H 여기에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게 뭐가 되나요? 여기서 들어간 게 요게 되죠. 요게 되면서 그 다음에 반응 끝.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한쪽은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에 복잡한 쪽에는 OH가 들어가고 덜 복잡한 쪽에는 H가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요 화합물에다가 결과적으로는 마르코 니코폴 룰에 의하면은 덜 복잡한 쪽에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복잡한 쪽에 OH가 들어가는 그런 반응이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반응이죠. 자, 여기에서 H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이 치고 들어가서 H가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한쪽이 H, 한쪽이 OH가 있는 생성되는 반응이었죠. 이와 같은 하이드레이션 반응인데 똑같은 하이드레이션 반응이지만은 여기도 H가 들어가지고 OH가 들어가줬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본다면은 먼저 1번에 뭐가 넣었나요?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OH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는 이 반응은 결과는 같지만은 여기가 OH가 이게 먼저 들어갔죠. OH가 여기 먼저 들어갔죠. OH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H가 들어가는 결과는 같지만은 들어가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순서를 H를 먼저 넣고 OH를 넣을 수도 있고 OH를 먼저 넣고 H를 넣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수화 반응은 기본적인 수화 반응은 H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OH를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결과는 같지만은 옥시머큐레이션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옥시머큐라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반응에서는 먼저 뭐가 들어가나요? O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반응이지만은 이번에는 양쪽 다 할라이드가 들어가는 반응. 한쪽은 H, 그 다음에 한쪽은 X, 한쪽은 H, 한쪽은 OH가 들어가는 반응. 이번에는 양쪽 다 할라이드가 들어가는 XX가 들어가는 반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경우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우선 그러면 요 반응들은 이중결합에 어느 한쪽은 Cl, 한쪽은 Cl, 어느 한쪽은 여기서 Br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들이 가능한데, 자, 이중결합에서 지금 여기에서 HBr 넣었을 때 아니면 H 플러스에다가 이것을 넣었을 때 생성물이 뭔가, 그죠? 뭐 당연하게 이 생성물은 뭐가 되나요? 이쪽에서 한쪽은 Br, 여기에 H, 여기에 Br이 들어가는 반응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 O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반응. 이와 같은 것이 H와 Br이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H와 X가 들어가는 반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마르코니코프 룰에 의하면 뭐가 되나요? 수소가 어디로 들어가나? 수소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갔죠. 수소는 최항기 중에서 최항기의 이중결합 중에서 최항기가 적은 탄소에 수소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 복잡한 탄소에 OH가 들어가고, 똑같이 수소가 덜 최환된 쪽에 들어가고 더 최환된 쪽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Br이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가 되나요? 중간체를 카르보 양이온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양쪽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